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슬라 뉴스를 모아서 보내드리는 테슬라 뉴스룸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맨 먼저 국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 맵 업데이트가 곧 있을 거라는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맵 업데이트가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2021.24 버전 펌웨어에 대한 우리나라 차량 업데이트도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펌웨어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소식이 있을 때 차량의 와이파이를 폰의 핫스팟에 연결하고 소프트웨어 창을 열면 대부분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도 나중에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빨리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펌웨어 다운로드가 진행되다가 50%쯤 되었을 때 멈추는 현상이 있는데요. 보통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간 있다가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고 나오면 업데이트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2분 동안 기다리기 싫으면 그냥 화면을 2번 터치해주면 바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업데이트에 걸리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시작한 후에 차에서 내려서 볼일을 보다가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는 알람이 폰으로 오면 거기서 바로 업데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업데이트 도중에는 차를 절대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업데이트가 진행되다가 언제 차량이 갑자기 멈춰버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업데이트를 시작해 놓은 다음 그냥 도어를 열고 내려서 다른 일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모델 S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는데요. 제 차는 구형 차량이라서 세차 모드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래된 모델 S와 X의 경우 하드웨어가 차량 펌웨어와 완벽하게 통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어컨 송풍 방향 같은 경우도 손으로 조작해줘야만 되고 윈도우 환기 기능도 열리면 되지만 닫히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꽤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세차 모드도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모델 SX는 스티어링 휠 클러스터 화면이 터치 방식이 아니라서 아마도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는 펌웨어 업데이트와는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아마도 순차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모든 차량에 배포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끔 이번 업데이트가 내비게이션 기능도 업데이트 되는지 예를 들면 과속 카메라 알림 기능 같은 거를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비게이션 기능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다면 펌웨어 업데이트 항목에 포함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맵 업데이트는 T맵으로부터 받은 맵 소스만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변경된 도로라던가 시내 제한속도 법규가 변경된 부분 같은 게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고속도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최근에 공사가 완료된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 가끔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또 도로의 제한속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발생하던 급감속 문제 같은 것도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속카메라 알림 기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테슬라 차이나만 가능합니다. 중국은 차량 설계, 제조, 판매, 고객 관리까지 사실상 다른 회사나 마찬가지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나라라서 아마도 그런 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과속 카메라 알림 기능 같은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맵소스 업데이트는 앞으로 최소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테슬라의 인도 진출에 관한 소식입니다. 일론도 테스메니안의 이 기사에 대해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아마도 기사 내용도 좀 믿을만하고 일론이 긍정의 뜻을 밝힌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테슬라는 인도 지방정부로부터 4가지 종류의 차량에 대한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4가지 종류의 차량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인도 시장 특성상 모델 3와 Y,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차량 같은 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승인의 내용은 차량이 인도 정부의 운행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승인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인도에서 바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인도는 테슬라의 네바다,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 공장에 이은 5번째 팩토리를 건설할 지역으로 루머에서 자주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에 일론 트윗을 보면 만약 인도에서의 테슬라 차량 수입이 성공한다면 인도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차량 수입 관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블룸버그의 이 기사를 보면 테슬라가 인도의 차량 부품 업체 중 최소한 3곳과 인도에서 차량을 생산할 경우에 부품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테슬라가 인도와의 오랜 동안의 협의 및 로비를 통해서 차량 판매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고 또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하는데 합의점에 도달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의 차량 판매를 허용하는 조건으로는 아마도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다음 기가 팩토리 건설 지역을 인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동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뇌피셜의 가능성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FSD 베타 버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FSD 베타 업데이트는 매주 금요일에 있을 거라고 지난번 뉴스에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원래 지난주는 9.3 버전 업데이트가 있어야 하지만 그 업데이트는 건너뛸 것이고 바로 베타 10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베타 10 버전이 배포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완전히 새롭게 트레이닝된 뉴럴넷이 포함되기 때문에 몇 주 동안 튜닝과 버그 픽스 과정을 거친 후에 와이드 릴리스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로는 4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9월 초 정도에는 FSD 와이드 릴리스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FSD 9.2 버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오토파일럿 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했고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을 동일한 스택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많은 양의 뉴럴넷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테스터들에게는 배포되지 않는 9.3 버전을 일론이 직접 사용해 봤는데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레기들은 이런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이 트윗을 가져다가 일론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별로라고 인정했다는 타이틀의 기사를 많이들 쏟아냈습니다. FSD 전체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9.2 버전의 개선사항에 대한 말일 뿐더러 자기네 제품에 대해 이렇게 솔직한 말을 하는 CEO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기레기들은 한심합니다. FSD 베타가 배포되는 미국 내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의 펌웨어 버전이 업데이트될 때 오토파일럿 UI를 FSD 베타처럼 업데이트해주면 홍보 효과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대해 일론도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차량도 오토파일럿의 UI가 FSD 베타처럼 매우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론의 트윗을 통해 짧은 소식들을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직원 숫자가 1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나 보링 컴퍼니 등의 테슬라 이외의 회사들도 포함해서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애플의 직원 수가 16만 명이고 구글도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테슬라가 단기간에 얼마나 큰 회사로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차할 때 나는 센서 알람 사운드를 장애물 위치에 따라서 소리나는 스피커 위치를 연동시키고 또 알람 소리의 크기도 장애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차이를 두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좋은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즉 개발자들의 일거리가 또 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알람 사운드가 만약 뒤쪽 오른쪽에서 난다면 뒤쪽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는 것이고 또 장애물이 가까워질수록 알람 소리가 커지니까 매우 직관적인 개선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 지역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14개 국가가 되었고 10만 개의 터미널이 판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의 많은 나라에서도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도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가 상하이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무렵 자동차 산업 내에서의 테슬라의 입지를 한 단계 높였듯이 기가 베를린과 텍사스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물류 문제 같은 것들이 해소되면서 또 다른 차원이 될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 일론도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동의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가 기가 상하이 내부 공정에 대한 또 다른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에 많이 봤던 장면도 있지만 전혀 보지 못했던 장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작업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로봇으로만 가동되는 공정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 차량 계약자들에게 이런 메일이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주행거리 263마일의 인벤 차량에 관심이 있다면 딜리버리가 빨라져서 9월에 차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 차량은 CATL에 LFP 배터리 팩을 장착한 차량으로 보이고 LFP 배터리는 양극재를 니켈 베이스가 아닌 아이언 베이스로 제작합니다. 배터리데이 때 일론도 언급했듯이 니켈은 배터리 셀 원료 중에 가장 구하기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성능보다는 가격 위주의 스탠다드 차량이나 ESS에는 양극재로 이 철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아이언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중국산 차량에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대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니켈 베이스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반면에 안정성은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일론도 배터리 충전을 90%가 아닌 10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다소 마케팅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AI데이 전체 영상 자막 작업 때문에 지난주 테슬라 뉴스룸 영상을 건너뛰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안에 3편을 올려드린 후에는 AI데이 내용 전체 요약과 제 의견을 곁들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